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if에서 op input이, 즉 이것이 바로 널일 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 숫자에다가 0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num second에다가 또 계속 갖다 붙여 넣는 거죠. 그죠? 예. 0을 이렇게 갖다 넣는 이런 코드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이 됐는데 0번 버튼이 눌리면은 클릭이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아직 오퍼레이터가 입력되기 전이잖아요. 전이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계속, 얘는 어차피 0번 버튼이기 때문에 0만 계속 갖다 붙여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입력이 된 이후에는 두 번째 숫자니까 이제 두 번째 숫자에다가 계속 갖다 0을 갖다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눌렀을 때도 요 똑같은 코드를 갖다가, 그죠? 1 눌렀을 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복사를 뜰게요. C 해가지고 (1이고) 여기도 (1이고) 잘 보세요. 자, 1이라는 버튼이 눌리면은 우리가 클릭을 해야 오는데, 이때 아무것도 그 연산자가 입력되기 전이면 1을 갖다 붙이는 거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두 개만 갖고서 한번 해볼게요. console.log 해가지고 여기다가 op input이라고, op input이 아니죠, num first를 갖다가 출력을 하고, 여기도 console.log에다가 num first 첫 번째 숫자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하고 1 할 때만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싹 지우고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0, 예, 보면 이제 num first가 1, 0이 돼버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1, 또 0, 0, 0, 1, 1, 1,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입력한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 숫자가 어디에 나타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다 우리가 콘솔로 해갖고 출력할 것이 아니라 요칸이 뭐였죠? 요칸이 그 리절트였잖아요, 그죠? 네. 요 리절트 칸이니까, 예. 리절트 칸이 어디 있죠? 여기죠. 인풋 리절트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컨스트 해갖고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인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넘버를 넣는 그것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도큐멘트 셀렉트를 도큐멘트 쿼리 셀렉트를 이용해 갖고 얘에 대한 레퍼런스를 잡고, 쿼리 셀렉터를 잡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아이디는 샵한 다음에 리절트고, 이러면 요것이 바로 그 입력창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컴포넌트 인풋 num에다가 거기 있는 밸류에다가 그 밸류에다가 num first를 갖다가 그냥 붙여 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들어가면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에다가 그냥 붙여 넣어 버리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해볼게요. 1, 0, 1, 1, 1, 0, 0, 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하고 0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2일 때도 이제 이 코드 써주고, 3일 때도 써주고, 4일 때도 써주고, 이걸 계속 써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렇게 많은 코드를 이렇게 단순 무식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짜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아주 간단히 짤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몇 가지 이제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잘 보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해 넣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넣는 게 함수예요. 네. 이 함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넣는 거군요. 함수를 만들어서 갖다 넣는 거예요. 즉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돼야 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건데, 잘 보세요. add event listener는 생긴 게 함수, 이것도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얘가 인수로 클릭이라는 문자열도 받지만 얘가 그 인수로 뭘 받느냐면, 아규먼트로 뭘 받느냐면 함수를 받고 있어요. 즉 함수인데 아규먼트로 그 파라미터와 함수의 아규먼트의 차이점은 제가 얘기해 드렸죠. 함수의 파라미터는 우리가 함수 만들 때 그 우리가 어떤 값을 받는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아규먼트는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써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arrow 함수는 우리가 add event listener 함수를 실제 호출할 때 우리가 써주는 함수니까 아규먼트죠. 예, 그래서 아규먼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었단 말은 뭐냐면, add event listener는 함수인데 얘가 아규먼트로 함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다면 그 함수의 인수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 뭐 인티저, 뭐 플로트, 뭐 캐릭터, 이런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뭐 구조체라든지 뭐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기본 데이터형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언어는 함수 자체를 아규먼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리턴 값을 펑션으로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어요. 함수로. C 언어에서도 C 언어에서는 그 반환하는 값이 뭐냐면 다 포인터 이런 거 포인터 뭐 인티저 플로트 이런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함수 자체를 리턴 값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함수를, 잘 들으세요.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작성 시 이 펑션을 아규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좀 웃긴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주든지 아니면 반환형으로 펑션을 돌려주든지.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차원의 언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마치 그냥 원시 타입처럼 이제 막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실제로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함수거나,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그냥 기본 원시 또 형만 받는 함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펑션이라고 하고서 a라는 함수인데 얘는 뭐 k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뭐 계산한 다음에 리턴 뭐 1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그냥 함수잖아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받아다가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지금 이 add event listener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펑션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깨끗하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펑션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펑션을 만드는데 펑션 펑크 a라고 합시다. 얘를 만드는데 그 k라고 하고, 얘가 반환을 할 때 아예 함수를 돌려주는 것, 어떤 걸 하냐면 에러우 함수를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 나는
console.log hello. 네, 이렇게 함수를 짜겠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다 쳐놓고 설명할게요. function fun b인데 나는 k라는 함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함수로 func k라는 함수를 받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는 func k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k 값을 넣어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는 아규먼트로 함수를 받아오는 얘고요. 그죠? 그러면 func b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func b인데 우리는 k에는 뭐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func k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어떤 v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console 한 다음에 log 한 다음에 여기다가 v 플러스를 입력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좀 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함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arrow 함수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아규먼트를 안 받지만 하는 일은 헬로우를 출력해주는 함수. 요거를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함수. 네, 함수 반환. 그 다음에 요 함수는 func k를 함수죠. 그래서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반환하거나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이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뭐냐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래서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func b를 우리가 호출할 때 요 k는 숫자니까 3을 갖다 집어넣고 func k는 숫자 하나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요런 이제 함수 arrow 함수를 만들어 갖고 제가 호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함수를 반환하거나 또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실제적인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higher order function.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무식한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죠? 일반 데이터 타입을 받아다가 처리해서 그냥 일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해 주는 함수는 그냥 일반 펑션인데 얘는 higher order, 고차원이에요. higher, 더 차원이 높은 함수. higher order, 고차원 함수인데 왜 고차원이 됐냐면 얘는 진짜로 펑셔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자 나는 반환값도 함수로 돌려줄 수 있고 아규먼트도 함수로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펑션이 higher order function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타입의 펑션도 짤 수 있는데 이렇게 펑션을 반환 값으로 돌려주거나 아규먼트로 받는 함수는 우리가 특별히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